그녀는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1달러뿐. 하지만 그날 세상은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를 지나쳐갔다. 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1달러만 주세요. 라는 팻말을 든 흑인 과부 어머니.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너무 배가 고파 더 이상 울지 못하고 조용히 그녀 옆에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일부는 쳐다보았고 대부분은 눈길을 피했다. 그러다 한 남자가 멈춰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를 바라보고 접힌 지폐를 건네고는 떠났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녀는 바로 지폐를 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골판지 팻말, 차가운 계단, 배고픔이 아이들의 배를 핥히기 전 하얀 울타리와 장난감으로 가득 찬 마당에 있는 작은 집이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곳은 집이었다. 주방에서는 옥수수빵 냄새가 오븐에서 흘러나왔고 바네사는 아이들과 함께 오래된 R&B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라디오는 약간 잡음이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토요일 팬케이크의 날이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그녀의 남편 제롬은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가장 좋아하는 알람 시계라고 말했다. 그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으며 창고 경비원으로 야간 근무를 했다. 그 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바네사는 집에서 과외를 했다. 돈은 빠듯했지만 사랑은 넘쳤다. 외부 세계의 그들은 애틀랜타 외곽에서 살아남으려는 또 다른 흑인 가족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벽 안에서는 중요한 방식으로 부유했다. 그 언라벨링은 느리게 복도의 끝에 있는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제롬은 기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창고에서 나는 먼지 때문일 뿐이야 라고 그가 말하곤 했다. 바네사는 그가 의사를 보게 하려고 했지만 보험이 없어서 진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기침은 열로 변했다. 열은 피로로 변했다. 어느 날 밤 제롬은 욕실에서 쓰러졌다. 바네사는 그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진단은 화물열차처럼 충격적이었다. 진행된 양측 폐렴. 그는 즉시 입원했다. 바네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의자에서 잠을 자고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는 최악을 막지 못했다. 제롬은 일요일 한밤중에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슬픔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깊고 무겁고 공허하게 가라앉았다. 바네사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청구서는 빠르고 무자비하게 도착했다. 생명보험은 만료되었다. 의료비는 엄청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줄였다. 케이블, 인터넷, 낮 동안의 전기.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주택융자는 몇 달째 연체되었다. 자동차 할부금은 기한이 지났다. 그녀는 은행의 시간을 구걸했다. 그들은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식료품점, 패스트푸드점, 청소 서비스의 일자리를 신청했지만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그것은 패배의 게임이었다. 이웃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교회 회원들은 기도를 제공했지만 도움은 없었다. 그녀의 여동생조차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퇴거 통지가 왔다. 차갑고 조용하게 그녀는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담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 나갔다. 마치 그녀의 영혼의 일부를 남기고 떠나는 것처럼. 그들은 인구 과잉의 쉼터에서 이틀 밤을 보냈다. 시끄럽고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의 막내는 밤새 울었다. 7살 된 그녀의 마디는 속삭였다. 엄마, 이건 그냥 모험이죠? 셋째 날, 쉼터는 건강 문제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사회복지사는 그녀에게 식권을 건네주었지만 이용 가능한 침대는 없다고 했다. 바네사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리가 아플 때까지 몇 마일을 걸었다. 시내에서 그녀는 팻말을 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일부는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앉아 있었다. 작은 개를 가진 백인 여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 바네사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며 이해했다. 절망 속에서도 고통에는 서열이 있었다. 첫날, 그녀는 팻말을 들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척했다. 둘째 날, 그녀는 쓰레기 더미에서 골판지를 찢어 펜을 빌려 그녀가 남은 유일한 것을 썼다. 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1달러만 주세요. 그녀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동정도, 자선도, 단지 그녀의 아이들이 밤을 보내기에 충분한 것이면 되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둘째 날, 누군가 소리쳤다. 일자리를 구해. 셋째 날, 10대 커플이 사진을 찍고 웃었다. 그러다 넷째 날이 왔다. 그리고 그때 그가 나타났다. 그는 그 장면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났다. 급한 발걸음과 경적 소리 가운데 그 깔끔한 검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다가왔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비쌌다. 바네사는 그가 단지 방향을 바꾸거나 그녀가 그의 주차 공간 근처에 있어서 화가 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엔진이 꺼지고 운전석 문이 열렸다. 키가 크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흑인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양복은 아니었지만 그가 입은 모든 것이 돈을 말하고 있었다. 그의 시계만으로도 더 좋은 동네에 한 달치 집세를 낼 수 있었다. 바네사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만큼 충분히 경험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죽 구두는 인도 위에서 부드럽게 소리를 냈다. 그는 그녀의 골판지 팻말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1달러요. 무엇이든 도움이 돼요. 그는 그녀를 살펴보았다. 동정도, 혐오도 아닌 피곤한 눈 뒤에 깊이 묻힌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듯한 시선으로. 그는 지갑을 꺼내 지폐를 꺼내어 그녀의 손에 직접 놓고 그녀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바네사는 잠깐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촉촉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차로 돌아갔다. 그녀는 지폐를 내려다보았다. 100달러였다. 그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숨겨진 카메라 장치. 삶이 또다시 그녀를 속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다. 깨끗하고 접혀 있고 그의 손에서 따뜻했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예요? 그녀의 딸이 속삭였다. 바네사는 눈물 속에 웃었다. 아니, 우리는 부자가 아니야.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우리는 먹고 실내에서 자고 아마도 샤워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지폐를 가슴 가까이 브래지어에 넣고 일어섰다. 가자, 아가들아. 엄마가 오늘 밤 너희를 책임질게. 그들은 낡은 모텔까지 옛 블럭을 걸어갔다. 카운터 뒤의 남자는 그들을 곁눈질로 보았지만 돈을 받았다. 방은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담요는 얇았지만 침대와 작동하는 TV, 뜨거운 물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목욕시켰다. 마치 의식처럼. 그리고 몇 달 동안 먹지 못했던 피자를 주문했다. 그들은 먹으면서 낄낄거렸다. 바네사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남자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침묵, 그의 눈, 그 순간, 그는 누구였을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시내의 평소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약간의 돈이 남아 있었지만 번개가 2번 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100달러는 기적처럼 느껴졌지만 기적은 예측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지나갔고 눈을 피했다. 삶은 평소처럼 다시 시작되었다. 약 1시간 후 그녀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같은 차 캐딜락이 같은 자리에 멈춰섰다. 이번에는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 백인 남자가 먼저 태블릿을 들고 내렸다. 그런 다음 클립보드와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하지만 렌즈를 통해서도 바네사는 그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팻말을 가슴에 안았다. 아이들은 그녀 뒤에 모였다. 그가 앞으로 걸어 나와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멈춰서 드디어 말했다. 아직도 1달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기회가 필요한가요? 모든 것이 멈췄다. 바네사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질문은 간단했지만 깊이 파고들었다. 아이들을 먹여야 해요. 하지만 당신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의 눈은 다시 친숙하고 부드럽고 강렬했다. 나는 게임하러 온 게 아닙니다, 미스 바네사. 그는 반복했다. 당신은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왔어요. 그의 비서가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에게 다시 말했다. 나와 함께 가요. 따뜻한 곳에서 이야기합시다. 점심을 사드릴게요. 아이들도 데려오세요. 그녀는 얼어붙었다. 이게 진짜일까? 부유한 낯선 사람이 2번이나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다니. 그녀는 아이들을 보고 그를 보고 그리고 땅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들의 빈속이 먼저 대답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거절하지 않았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아갔다. 레스토랑은 바네사가 본 적 없는 곳이었다. 대리석 바닥이나 하얀 리넨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들어섰을 때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고 허리를 곧게 폈다. 콜씨. 그녀는 여전히 그의 성함을 몰랐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곳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직원들은 그를 알고 있었다. 그를 단골 손님처럼 반겼다. 그를 콜씨라고 불렀다. 그들은 조용한 구석의 테이블에 앉았다. 아이들은 유리잔을 보물처럼 바라보았다. 바네사는 앉기 전에 망설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도 당신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의자는 몇 달 동안 그녀가 잔 침대보다 부드러웠다. 보조 직원이 태블릿을 꺼냈다. 태블릿을 든 남자가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주문했다. 프라이드 치킨과 맥앤치즈. 콜씨가 바넷에게 돌아섰다. 뭔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마지막 때가 언제였나요?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녀는 삼켰다. 말이 천천히 나왔다. 제롬이 죽기 전 그는 항상 들어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콜씨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기다렸다. 바네사는 계속 말했다. 그가 떠난 후 모두가 사라졌어요. 이웃들, 교회 친구들, 심지어 제 여동생까지. 마치 내 슬픔이 전염병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는 빨리 눈을 깜빡이며 울지 않으려 했다. 노력했어요. 정말로. 일자리, 쉼터, 도움. 하지만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닥에 있을 때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문제죠. 가난하다는 것은 나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녀는 위를 바라보았다. 쉽지 않아요. 엄마로서, 흑인으로서, 과부로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네 가장자리를 만지며 말했다. 왜 내가 돌아왔는지 알고 싶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 판지의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과 정확히 같진 않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요. 바네사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우리 셋을 혼자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6살 때 떠나셨어요. 우리는 뉴워크에서 살았어요. 전기도 없고 난방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어느 날 그녀가 구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녀의 가장 강한 이미지예요. 바네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달라졌다. 언젠가 어머니와 같은 엄마들, 당신 같은 엄마들이 사라질 필요가 없는 곳을 만들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죠? 그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당신이 진정한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주길 원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천천히 그녀는 대답했다. 아이들을 돌볼 거예요. 집을 줄 거예요. 아마도 다시 가르치는 일을 할 거예요. 예전에 과외를 했었어요. 잘했어요. 까다로운 아이들을 진정시키는데 재능이 있었어요. 왜 그만뒀나요? 삶이 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보조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태블릿을 닫았다. 그럼 아마도 그 선택권을 다시 당신에게 줄 때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네사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무슨 뜻이죠?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저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시스템에 의해 지워진 흑인 여성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우리는 전환주택, 직업훈련, 정신건강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엄성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왜 저를요? 당신이 그 표지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부서진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용감한 사람을 봤어요. 바네사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희망이 깜박였다. 바네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와 아이들이 따뜻한 호텔방에서 콜시팀이 제공한 깨끗한 시트, 배부른 배, 진짜 베개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쉬지 않았다. 그의 질문이 그녀 안에서 메아리쳤다. 당신이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요? 두 번째 기회. 그것은 부드럽고 위험하며 그녀가 손을 뻗는 순간 사라질 수 있는 무언가처럼 들렸다. 그 아침 재단에서 차가 그들을 데리러 왔다. 운전자는 50대의 흑인 여성 샬린이었다. 그녀는 바네사를 뜨거운 커피와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알아요, 사랑스러운 분. 저도 한때 당신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백미러로 바네사를 보며 말했다. 차이점이 있다면 누군가가 제가 스스로를 믿기 전에 저를 믿어주었다는 것뿐이에요. 바네사는 많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남부 애틀랜타에 있는 재단 건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차분함이 느껴졌다. 판단도 없고 관료적인 절차도 없었다. 그녀는 존엄하게 환영받았다. 그녀에게는 방과 2개의 침대, 깨끗한 옷, 아이들을 위한 부드럽게 사용된 장난감이 주어졌다. 벽에는 회복력은 약함이 아닙니다. 압력 아래의 강함입니다. 라는 표지판이 있었다. 그 주에 바네사는 오리엔테이션을 거쳤다. 3개월의 전환주택, 치료, 직업훈련, 법률 지원.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선택이었다. 몇몇 여성들은 머물지 않았다. 트라우마는 깊었다. 시스템은 그들을 너무 많이 실패시켰기에 그들은 떠났다. 바네사는 무엇을 선택할지 몰랐다. 아직은. 그녀는 여전히 수치심을 두 번째 피부처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큰 소리에 놀랐고, 여전히 모든 것이 빼앗길 것을 예상하며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후 그룹 세션이 시작되었다. 그녀와 같은 여성들, 상처받고, 지치고, 조용하고, 버림받음, 학대, 가난에 젖은 이야기를 가진 이들. 그녀는 들었다. 그러다 조금씩 닥터 미아와의 치료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친절하고 인내심 있는 흑인 여성 닥터 미아는 차를 내놓고 방해 없이 경청했다. 바네사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다시 소리내어 말했다. 제롬. 그녀는 그가 죽은 밤, 병원, 배고픔, 쉼터, 굴욕에 대해 이야기했다. 닥터 미아는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말했다. 바네사,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생존해왔어요. 어쩌면 사는 법을 잊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강하게 와닿았지만 그 말 속의 무언가가 갑옷을 깨뜨렸다. 셋째 날에 바네사는 아이들이 다닐 수도 있는 지역 학교를 방문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다채롭고 안전했다. 교사들은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은 웃었고 그녀의 아이들은 어깨 너머로 뒤돌아보지 않고 놀았다. 그리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날 밤
방의 고요함 속에서 바네사는 노트를 꺼내 제롬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제롬 사랑, 노력 중이에요. 그들을 위해,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그들이 다시 나를 인간으로 보는 곳을 찾은 것 같아요. 두렵지만 그것이 나를 멈추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장례의 이후로 가지고 있던 낡은 성경 안에 넣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재단이 되었다. 다음 날 그녀는 복도에서 샬린을 찾았다. 머물고 싶어요. 시도하고 싶어요. 샬린은 미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이 필요 없는 포옹으로 그녀를 감쌌다. 그 주에 바네사는 직업 배치 코디네이터와 만났다. 그들은 재단을 통해 가능한 경력 경로를 설명했다. 보육, 요리 훈련, 행정 업무, 사회 서비스. 그녀는 예전에 과외하던 아이들을 생각했다. 문제아가 드디어 웃고 있다고 울며 말하던 부모들. 다시 가르치고 싶어요. 그녀는 말했다. 예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아마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며칠 내에 그녀는 지역 파트너 학교에서 훈련 과정을 시작했다. 작은 교실,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바네사는 더 이상 표지판을 든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뿌리를 재건하는 엄마였다. 세상이 더 친절해져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에서는 바네사가 번창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재건은 단순히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침묵 속에서 피 흘리며 묻혀있던 모든 것을 직면하는 것이기도 했다. 재단은 안전한 장소였다. 하지만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 지역 학교에서 바네사는 자신과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다른 여성들을 만났다. 그리고 천천히 패턴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불운이나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크고 어두운 설계된 것이었다. 그녀의 친구 타냐는 3명의 아이가 있었고 임대료가 40% 올랐을 때 아파트를 잃었다. 서류 미비자인 마라졸은 학대를 피해 도망친 후 아동 보호 서비스에 의해 아이들을 빼앗겼다. 그녀는 거의 1년 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매일 여성들을 짓누르는 숨겨진 전염병. 한 그룹 모임에서 젊은 사회복지사가 수치를 공유했다. 이 도시의 흑인 여성 가장 가정의 60%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은 이 가족들이 결코 발을 들이지 않을 구역을 우선시하고 있다. 바네사는 듣고 있었고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그녀는 주택 지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시 직원이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 말은 멍처럼 그녀에게 남아 있었다. 이제 같은 침묵 속에 살아가는 다른 여성들 사이에 둘러싸여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화를 내도 된다는 것을. 바네사는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말에도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짧은 성차를 쓰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디렉터인 힐 선생님은 긴 머리와 깊은 눈을 가진 뛰어난 여성이었다. 바네사, 네가 말해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아. 바네사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힐 선생님은 학교에서 작은 지역 사회 행사를 조직했다. 그녀는 바네사에게 연설을 요청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샬린이 언제나처럼 그녀 곁에 있었다. 바네사는 간단하게 화려한 말 없이 말했다. 세상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처음부터 나를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오래된 표지판을 들었다. 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단 1달러만. 나는 동정을 원하지 않는다. 누구도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과 존엄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청중은 조용했다. 몇몇 여성들은 눈물을 흘렸다. 힐 선생님은 이후 그녀에게 접근하여 제안을 했다. 취약한 아이들을 위한 독서 그룹을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 바네사는 수락했다. 곧 길가에서 무시당하던 여성이 이제 교실에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다. 시스템이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시간이 다르게 흘렀다. 바네사는 더 이상 천장에서 남은 쌀의 양이나 밤에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로 나를 세지 않았다. 그녀는 이야기로 시간을 기록했다. 그녀가 들은 이야기, 그녀가 살았던 이야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 그녀의 날은 가득 찼다. 수업, 아이들의 독서 프로그램, 지원 그룹, 재단 회의. 그러나 그녀의 일정 너머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비디오로 시작되었다. 재단의 인턴인 젊은 여성 레나는 학교에서 바네사의 연설 일부를 녹화했다. 그녀가 우리 중 일부는 두 발이 묶인 채로 경주를 시작한다 라고 말한 부분이었다. 바네사의 허락을 받아 레나는 그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 단지 짧고 솔직한 순간이었다. 48시간 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30만 회 이상의 조회수, 수천 개의 댓글,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녀는 우리 모두를 대변한다. 우리 엄마가 이걸 보고 울었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했다. 바네사는 놀랐다. 그녀의 고통에서 탄생한 말들이 이렇게 멀리 여행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랬고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 재단의 이메일함은 이메일, 팟캐스트 초대, 인터뷰 요청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처음 몇 개를 거절했다. 너무 많고 너무 빨랐다. 그러나 샬리는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너는 너무 오래 침묵했다. 사람들이 드디어 듣고 있을 때 속삭이지 마. 결국 바네사는 작은 지역 팟캐스트에 동의했다. 주제는 시스템에 의해 지워진 흑인 여성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리허설 없이 극적이지 않게 그냥 진실을 말했다. 진행자는 젊은 흑인 활동가였으며 조용히 앉아있다가 말했다. 바네사, 당신이 하는 일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이다. 그 말은 그녀에게 남았다. 더 많은 기회들이 뒤따랐다. 디트로이트에서의 라디오 인터뷰, 대학과의 가상 패널, 싱글맘을 위한 블로그의 게스트 글. 바네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트롤들이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코스프레. 운 좋게 부자가 도와줬네. 이제 이걸로 돈 벌고 있네. 억만장자 구세주를 얻지 못한 모든 엄마들은 어쩌라고? 그 말들은 아팠지만 그녀는 중심을 잡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아이들이 따뜻한 침대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딸은 이제 자신감 있게 소리내어 읽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를 해와 함께 그렸다. 이게 엄마야. 그리고 해는 무슨 뜻이야? 엄마가 이겼다는 뜻이야.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힐 선생님의 지원으로 바네사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판단, 방해, 수치심 없이 취약한 엄마들이 들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에코라고 불렀다. 첫 그룹은 단지 5명의 여성이 있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원형으로 앉아 있었다. 압박도 스포트라이트도 없고 단지 시간만 있었다. 처음으로 말한 것은 피곤한 눈과 갈라진 목소리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2명의 아이를 시스템에 잃었다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다. 바네사는 조언을 주지 않고 그냥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다. 그것이 강함이다. 여자는 울었다. 다른 사람들도 울었다.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바네사는 그녀의 이야기가 더 이상 단순한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성찰, 권한 부여. 비록 그 반영이 깨져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이 소리내어 말해졌을 때 방을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질 수 있다는 살아 숨쉬는 증거였다. 모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네사는 여전히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멈춰섰던 남자, 돌아왔던 남자. 그녀에게 1달러를 원하냐 아니면 기회를 원하냐고 물었던 남자, 콜씨. 재단의 모든 사람은 그를 존경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처럼 언급했다. 관대한 유령.
항상 움직이고 항상 지켜보지만 결코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그녀는 마침내 그를 다시 보았다. 수행원도 언론도 없이 그냥 그가 재단의 정문을 통해 걸어 들어왔다. 평범한 재킷, 가벼운 수염, 피곤한 눈, 샬리는 가족처럼 그를 맞이했다. 의식도 없이 따뜻하게. 바네사는 얼어붙은 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다. 잠시 시간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재단의 작은 파티오로 나갔다. 비가 막 지나갔다. 공기는 젖은 잎과 멀리서 나는 영이 냄새가 났다.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았다. 그러다 그가 말했다. 그날 당신을 보았을 때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바네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녀는 당신과 같았어요. 겉으로는 강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죠.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거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희생이라고요. 바네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녀가 3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보며 자랐어요. 그녀는 우리와 함께 기도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어느 날 저는 그녀가 공공장소에서 돈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는 창피했지만 이제는 그 순간을 가장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바네사는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녀 같은 여성들에게 당신 같은 여성들에게 2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이 보이기 위해 애걸할 필요가 없는 곳을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돈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는데. 그는 잠시 멈췄다. 당신은 자선을 구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요청했어요. 당신은 절망 속에서도 존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징조를 믿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박였다. 그는 계속 말했다. 당신을 보기 전날 저는 어머니의 묘지를 방문했어요.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중요하고 재단이 여전히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보여줄 징조를 어머니께 부탁했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이 빛났다. 그리고 다음 날 당신을 보았어요.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깊은 무언가가 변했다. 그는 코트 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안에는 회의 배지가 있었다. 기조 연설자, 전국 커뮤니티 교육 서밋, 그리고 뒷면에는 손으로 쓴 글이 있었다. 이제 당신이 말할 차례입니다. 세상이 듣고 있습니다. 바네사는 배지를 들고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한때 1달러를 구걸했다. 이제 그녀의 말은 도시를 움직일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딸의 9번째 생일이었다. 한때 차가운 시리얼과 억지 미소로 가득 찼던 날은 이제 손으로 만든 장식, 재사용한 풍선, 그리고 당신은 중요합니다. 라는 글이 적힌 페인트로 그린 배너로 가득 차 있었다. 에코의 아이들, 그룹은 재단 내부의 방을 꾸미는 것을 도왔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기쁨이 느껴졌다. 바네사는 방 뒤쪽에 서서 울지 않고 그저 숨을 쉬며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았다. 케이크나 선물이 아닌 대부분 기부된 것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배고픔 없이, 부끄러움 없이 자유롭게 웃는 소리였다. 그녀는 제롬을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제롬을 생각했다. 그는 풍선을 매다는 것을 도왔을 것이고 음정이 맞지 않게 노래를 불렀을 것이며 딸이 웃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그는 이 순간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바이럴 비디오와 에코의 성장 이후 몇 달 동안 바네사는 단순한 이름 이상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상징이 되었다.
뉴스 매체들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블로그에서는 그녀를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한 헤드라인은 바네사 카터, 고통을 흑인 어머니들을 위한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환이라고 적혀 있었다. 더 많은 기부금이 쏟아졌다. 재단은 확장되었지만 바네사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지원 그룹에 참석했다. 여전히 기부된 옷을 접고 회의 사이에 커피 스테이션을 청소했다. 그녀는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봉사하고 싶었다. 어느 오후 그녀는 편지를 받았다. 익명, 커뮤니티 도서관에 남겨졌다. 미스 바네사, 당신의 연설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사라지는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의 고통이 진짜라고 말했을 때 저는 울었고 살아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바네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녀는 그것을 제롬에게 쓴 편지 옆에 그녀의 성경에 넣었다. 그 오래된 성경은 더 이상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재단이었다. 몇 주 후 재단은 남쪽에 있는 빈 땅을 구입했다. 잡초가 무성한 작은 창고와 긴 그림자를 들이운 나무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바넷에게는 미래처럼 보였다. 그녀는 토요일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을 보러 갔다. 아들은 키 큰 풀을 뛰어다녔다. 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곳이 우리 것이 될까요? 바네사는 미소 지었다. 여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이 될 거야. 여기서는 아무도 두려움에 잠들지 않을 거야. 프로젝트는 희망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싱글맘과 그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쉼터와 지원센터, 이주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들, 동정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나무들 뒤로 해가 떠오르자 바네사는 차가운 땅에 앉았다. 아이들이 가까이서 웃고 자원봉사자들이 이야기하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다. 피부에 닿는 공기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표지판을 든 여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건설자, 보호자, 세상이 그녀를 묻으려 할 때 계속 걸어간 모든 어머니들의 반영이었다. 바네사는 그녀의 여정에서 강력한 것을 배웠다. 정의는 항상 정책이나 법정 승리의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마침내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눈에서 모든 소리에 움찔할 필요가 없는 어머니의 안정된 숨결에서 온다. 그 가을 그녀는 시의회 청문회에 초대되었다. 주제는 애틀랜타의 주택 위기였다. 그녀는 회의에서 입었던 블라우스를 입었다. 단순하고 자랑스럽고 꾸밈 없었다. 그녀의 가방에는 그녀가 너무 잘하는 서류로 가득 찬 봉투가 들어있었다. 퇴거 통지서, 복지 거부 서신, 답변 없는 구직 신청서, 이것이 잘못된 결정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들. 이것은 설계된 방치였다. 회의장은 대부분 백인, 대부분 남성인 윤이 나는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일부는 경청했고 일부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바네사는 연단으로 걸어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놓고 명확히 말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시스템의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를 읽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쉼터 침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 안타깝게도 귀하의 신청서는 저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하나, 도시는 법원 명령에 의한 퇴거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것들은 제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제 얼굴에 닫힌 문들입니다. 침묵.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시스템이 저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한 낯선 사람이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뒤쪽에 흑인 여성 의원이 눈물을 닦았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 바네사는 들어왔을 때와 같은 존엄성으로 연단을 떠났다. 그녀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패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씨앗이 심어졌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는 큰 비영리 단체들이
에코와 레이의 프로그램과 협력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 임원에게 말했다. 저는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 그녀는 위기에 처한 어머니들을 위한 분산된 지원그룹 네트워크를 시작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끝없는 양식 없이. 한 엄마가 주거가 필요하면 다른 엄마가 소파를 제공했다. 아이가 음식을 필요로 하면 누군가가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다. 여성이 면접을 위해 옷이 필요하면 기부 상자를 뒤졌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뿌리라는 뜻의 리사이즈셋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서로에게 된 것이었다. 안전망이 아니라 숲이었다. 누군가 그녀를 급진적이라고 부를 때 바네사는 단순히 대답했다. 시스템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때 커뮤니티가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어서 도착한 2명의 새로운 엄마들을 위해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것을 도우면서 그녀는 뼈의 피로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만 평화도 느꼈다. 그리고 한 새로운 도착자가 졸린 아이를 안고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네사는 그저 담요를 건네며 말했다. 때로는 구조가 사이렌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열쇠와 따뜻한 방을 가진 다른 여성으로부터 옵니다. 따뜻한 봄 오후였다. 건설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희망의 집의 벽은 이미 서 있었다. 신선한 페인트, 넓은 공간, 넓은 창문에서 쏟아지는 빛.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바네사는 그것이 완성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손을 엉덩이에 얹고 메인 룸 한가운데 서서 자원봉사자들이 바닥을 쓸고 트림을 페인트하고 매트리스를 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딸은 웃으며 지나갔다. 아들은 장난감 망치를 들고 뒤따르며 돕는 척했다. 1년 전 그들은 쉼터에서 아니면 더 나쁘게는 인도에서 잠을 잤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한때 그녀가 서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고 있었다. 바네사는 명예를 받았고 기자들의 인터뷰를 받았으며 대학에서 연설 초청을 받았지만 항상 여기로 돌아왔다. 이 먼지투성이 시끄럽고 기쁨이 가득한 공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녀는 샬린과 함께 희망의 집의 현관에 앉았다. 그 표지판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샬린이 달콤한 차를 마시며 물었다. 어떤 거? 그냥 1달러면 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그 표지판. 바네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매일. 샬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1달러 이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 알아? 바네사는 웃었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침묵. 그러자 샬린이 말했다. 이제 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도 몰랐던 것을 수천 명에게 주고 있어. 바네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커뮤니티 정원이 들어설 들판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자원봉사자들이 웃고 새들이 지붕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조용하지만 살아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재단의 임시기숙사에서 잠든 후 바네사는 다시 성경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제롬에게 쓴 편지와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편지가 있었다. 이번 편지는 그녀의 딸로부터 온 것이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걸 알아요. 엄마가 절대 멈추지 않아서 사랑해요. 나도 커서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그녀는 그 페이지를 가슴에 대고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일이 하나 있었다. 2주 후 희망의 집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리본 커팅식이 계획되었지만 바네사는 간단하게 유지했다. 음악, 웃음, 좋은 음식, 그리고 이야기들만. 여성들은 그들이 견뎌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로 변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한 여성은 말했다. 나는 여기서 단순한 집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바네사는 서 있었다. 끝. 마이크도 없고 무대도 없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 있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다. 이것은 존엄이다. 우리는 부서지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적은 지원으로 짊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가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군중들이 박수를 치자 그녀의 아이들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꼭 껴안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게 안았다. 한때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던 두려움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 자리는 희망이 대신했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했다. 바네사가 호프하우스 밖 나무 아래 앉아 있고 아이들은 놀고 여성들은 웃고 부엌에서는 저녁이 끓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부드러운 오렌지색과 보라색 줄무늬가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는 해냈어. 단지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에 도착했어. 이제는 어느 어머니도 다시는 1달러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이제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네사 카터에게 그것은 모든 것이었다. 영감을 주고 도전하고 종종 들리지 않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강력한 여정이 다가오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